네, 간밤에 자산 시장에서 많은 가격의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좀 끝날 것 같지 않은 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또 뉴스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내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큰 시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연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신중론이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래 50bp 올릴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잖아요. 지금은 네. 완전히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Markets pair rate hikes bets as West gets tough on Russia. 이번에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긴장감이 감돌게 되면서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행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의 긴축 행보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CNBC의 짐 크레머 등 다수 전문가들은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50bp가량 올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국가들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절차에 예상보다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연초부터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를 해왔지만 전쟁의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이 50bp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느려진 25bp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키게 되고 또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을 더 밀어붙이게 된다면 이 1970년대에 보여줬던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경제 재개가 조금씩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빠른 금리 인상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나 연준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살펴주세요. 네, 바로 네.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3월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웰스파고는 이번 위기가 중앙은행에 초래할 타격은 식별하기 어렵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며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회의에서 50bp가 아닌 25bp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체적으로는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도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연준의 긴축 경로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현지 시간 1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연준이 계획한 긴축 경로를 늦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테지만 다소 무거웠던 50bp보다는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전쟁에 따른 유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연준에서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 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애틀란타 연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28일에 밝힌 바 있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의 무게를 조금 잘 살펴본 다음에 행보를 좀 추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뭔가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의 경로라든가 속도도 많은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25bp가 유력하네요. 네, 이번 네. FOMC에서는 이 정도 올릴 거라는 우세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유가가 바로 $100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다소 아쉬운 내용이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Diamond says swift sanctions may bring unintended consequences. JP모건의 다이먼 CEO가 이 스위프트와 관련해서 어떤 좀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시장 변동성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이먼은 이번 글로벌 국제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려는 서방의 움직임으로 인해 이러한 변동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미국과 여러 가지 유럽 국가들, 이런 서방 국가들은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이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에서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국제 내부 전산망으로 국경 간 자금 거래 때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과 EU 그리고 캐나다는 이 스위프트 조치 이외에도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재를 약화하기 위해 외환 보유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들 국가는 공동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 은행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단절되게 될 것이고 이런 후폭풍이 러시아가 피해갈 수 없을 만큼 다소 충격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이먼은 이런 여러 가지 발언과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변동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안전벨트를 꽉 동여매야 한다고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다이먼은 이번 제재로 인해서 서방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엄청난 문제 또한 생겨났다고 조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나라에 타격을 가했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로잡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루블 가치가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좀 인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나마 차라리 비트코인이 안전하지 않겠냐 해서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물가가 특히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궁금한데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네, 바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재에 따른 금융 시스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식 시장을 폐쇄하고 있고 경제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적으로 똘똘 뭉쳐서 러시아를 향해 제재를 가하는 중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 현재 러시아 측에서는 금융시장을 조금 닫은 상황이고요. 이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시피 현금 인출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현금화 보유하는 것을 조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과 푸틴의 쩐의 전쟁으로 지금 요약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누구에게 더 치매 형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또 반발이 만만치가 않고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방어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양측 간의 대결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여가지고요.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다음도 다 지금 연관된 얘기여가지고 앞에서 할리 데이비슨하고 애플을 김선희 연구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기업들도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Apple has product sales in Russia. 애플 소식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내 모든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또 러시아에 대한 모든 수출을 중지하고 애플페이 등 다른 서비스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 국영 매체인 RT와 스푸트니크 통신사에 따르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러시아 이외 지역의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없게 조치했다고 덧붙인 바 있는데요. 선전수단으로 그동안 러시아의 침략을 지지하는 정보 등을 확산한 RT와 스푸트니크인 만큼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도 유럽연합 전역에서 RT와 스푸트니크의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대기업 측에서 또 러시아의 규제에 대해서 조금 합심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애플뿐만 아니라 현재는 나이키 쪽에서도 러시아의 제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우리 기업들도 러시아에 많이 나가 있는데 지금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5일까지 현대차도 공장을 못 돌린다라는 발표가 좀 나왔는데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타격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기업들이 또 사업을 안 하겠다고 러시아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에도 러시아 측에서 반응하게 될지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되는 장기적인 또 이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점검해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